오늘 컨텐츠는 여러가지 사진이랑 관련된 에피소드예요. 근데 일단 사진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사진기가 발명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와, 오늘은 사진기의 역사도 알아보고 참 유익한 시간이죠. 이 사진기가 발명된 데에는 두 개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미술에서 원근법적 시각과 리얼리즘이 주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실제같이 묘사를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에 중산층이 좀 많아지고 부르주아가 많아지면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나도 문화랑 예술 같은 데 관심이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막 18세기 회화들, 뭔가 초상화들, 이런 게 나도 갖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초상화가 중요한데, 초상화는 당시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이 부르주아들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려줄 화가들이 부족해진 거죠. 그림 하나 그리는데 기본 며칠 몇 주씩 걸리는데 이거 하나하나 잡고 있는데 언제 그걸 다 그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기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라는 게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그림을 복제하기 위해서 썼던 도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루이자크 다게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은판 사진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사진기로 이제 인정이 되고 나서 풍경 사진들을 막 사람들이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사진사는 약간 회화적 사진 시대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오늘부터 회화는 죽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은 이거를 막 그려야 되고 며칠씩 붙잡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려봐야 똑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진기는 뿅 하고 찍으면 원근감 완벽하죠. 사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완벽한 예술의 복제품에서부터 사진이라는 게 단독, 독자적인 예술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진이 유명해졌는데, 참고로 역사상 가장 먼저 셀카를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로버트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코넬리우스라는 미국의 화학자가 처음으로 이 자기 셀카를 찍었어요. 오, 자, 그러면 이 역사상 가장 처음 말고 10대가 찍은 셀카 중에 가장 먼저 찍은 10대 최초 셀카는 누가 찍었을까요? 짠!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아나스타샤 공주예요. 로마노프 왕가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나스타샤 공주입니다. 이 아나스타샤 공주는 이 사진이랑 편지를 함께 친구한테 보냈는데, 거울을 보면서 찍어봤어. 손이 흔들려서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 라고 적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좀 특이한 문구가 있습니다. 손이 흔들려서 힘들었어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대고 있는데 뿅 하고 찍으면 사진이 뿅 하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10분, 20분을 가만히 기다려야 됐어요. 사진을 찍는데, 상이 맺히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초 이렇게 띡 하고 찍는데, 아, 흔들렸어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 안 돼. 탁 눌러놓고 10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표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웃으면 이렇게 10분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종이 한 장 값도 되게 비쌌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신흥 세력이나 귀족이 아니면 일반 평민들은 사진이라는 걸 찍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행했던 사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죽은 다음에 찍는 사진이에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과 미국에서 유행한 사진입니다. 죽고 나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르템이라고 불렀어요. 이 당시에는 결핵이나 폐병, 감기, 각종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커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에 대한 슬픔이라는 게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아이들의 머리카락 같은 걸 또 잘라서 여러분들 아는 그 이렇게 목걸이에 하는데 펜던트처럼 이렇게 딱 닫혀 있는데 뾱하고 열면 여기는 머리카락 들어있고 여기는 사진 들어있고 그런 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사진을 집에다가 걸어 놓거나 아니면 목걸이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영원히 못 볼 텐데 이 나의 죽은 가족을 위해서 돈 이 정도 쓰는 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평민들도 이 포스트 모르템이라는 걸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르템 전문 사진사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이게 일반화돼서 일반 사진 가격은 점점 싸지는데 포스트 모르템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후 사진을 찍는 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포스트 모르템을 찍는 여러 대상이 있었는데 뭐 아이들도 있고 뭐 물론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죽은 애완동물을 찍기도 했어요. 근데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정말 자는 것처럼 이렇게 찍고요. 특히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평화롭게 자는 것처럼 찍었어요. 근데 이런 사진들 보면 누가 죽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찍어놨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르템을 찍는 데에는 아주 평화롭게 자는 것처럼 찍거나 아니면 정말 생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찍거나 였기 때문에 사진사의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주 편안해 보이죠? 아주 평화로워 보이고 이렇게 찍습니다. 자는 것처럼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린아이들도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찍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 보면요. 느낌이 오죠? 누가 죽은 사람인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진을 한번 찍으려면 1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산 사람이 숨도 안 쉬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양옆에 있는 사람은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주 또렷하게 나왔죠. 자, 이 사진의 경우에도 옆에 누워있는 아이 보이나요? 이렇게 하얀색에 누워있는 아이? 예, 누워있는 아이는 죽은 아이고요. 이렇게 서있는 두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흔들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진을 찍는다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는 경우도 많았고 앉아있는 것처럼 찍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찍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죽은 걸까요? 어린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서 있는 자세가 아주 삐딱하죠. 뒤에서 엄마가 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사람이 받쳐주거나 눕혀놓거나 의자에 앉혀놓거나 찍기도 했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선체로 찍은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누가 죽은 건지 감이 오시죠? 네,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죽은 아이입니다. 세워놓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기대놓고 여자아이도 이렇게 받치고는 있지만 얼굴이 막 흔들리죠. 자, 근데 요거는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눈도 안 뜨고 있고. 그래서 아주 생생한 사진이 있는데 보이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아주 똑바로 서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누가 죽은 사람일까요? 둘 다 죽은 사람일까요? 서 있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팔이 좀 이상하죠? 손이 까맣게 이미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보이세요? 아주 똑바로 서 있지만 손이 부패된 걸로 봐서 오른쪽이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체를 똑바로 세워놨을까? 죽자마자 일어나, 일어나 우리 딸 사진 찍어야지 라고 한 걸까요? 아니죠. 시체를 고정시키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늘 스탠드 같은 게 보여요. 다시 보여줄까요? 보이세요? 이 옆에 탁자 다리 밑에 스탠드가 있고 아이의 팔을 옆에 요걸로 협탁 같은 걸로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래서 아이의 몸이 좀 약간 불편해 보이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시체를 정말 이상하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의 마지막을 남기기 위해서 찍는 사진들이에요. 아주 슬픈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근데 논란이 많은 게 이 사진을 볼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누가 죽은 사람일까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 같아요? 오른쪽이에요? 이쪽입니다. 펜스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많은 이유가 당시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살아있는 사람도 10분 동안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산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스탠드를 썼다는 거죠. 아이고, 이 스탠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산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뒤에 스탠드가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자, 요 사진을 보면요, 누가 봐도 셋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명은 어떻게 다 죽었을까요? 이 사진은 1894년 켈러 가족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켈러 가족이 죽은 경위는 여기 안쪽에 보이는 여자분 있죠? 미세스 켈러가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가 크게 다쳐서 같이 죽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이 미세스 켈러 씨가 자기 역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진들, 정말 누가 봐도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포스트모르템도 있었어요. 자, 네, 뭐 이런 사진도 있고요. 딱 봐도 딸이 죽은 거죠. 이렇게 죽은 딸이랑 같이 눕혀서 같이 찍은 사진도 상당히 많고요. 또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자는 것처럼 아이한테 새로 옷을 입히고 정말 산 것처럼 화장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런 사진도 있고요. 뭔가 부부의 표정이 정말 너무 슬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포스트모르템은 나중에 사진술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되고 사진값은 점점 내려가고 사진이라는 게 보편화되고 좀 뭔가 셀카처럼 혹은 자연의 풍경처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죽은 뒤에 찍는 사진 포스트모르템이 마무리됩니다.